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실전 모의고사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를 준비하고 있고요. 모의고사 5회분을 오늘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강씩 이렇게 5개를 모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5회 중에서요, 오늘은 첫 번째 강의니까 1회 모의고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1번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뭐 하고 있어요? 차를 어떻게 해요? 마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를 마셔요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어제 친구들하고 운동장 농구를 했어요 라고 했는데요, 운동장이라는 장소가 나왔는데 이 장소에는 에 또는 에서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에 다음에는 보통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에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동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를 살펴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동사예요. 농구를 하다라는 보통 동사죠. 그래서 여기에는 에서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반대말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은 가격이 너무 비싸요. 비싸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싸다. 싸다라고 하니까 가격이 좀 더 싼 옷을 골라보는 게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 여기에는 싸다가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자, 여기 4번이 정답입니다. 저렴하다라는 말은요, 싸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요, 저렴한 옷을 골라보는 게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고요. 이 골라라는 말은 고르다에서 나온 말인데, 고르다는 똑같은 말이요, 선택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르다, 선택하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좋아요. 자, 여기에는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들어가면 좋겠네요. 어떤 과목들이 있습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시간에 그림을 그립니까?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바로 미술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형씨 어디에 가요? 은행에 가요. 은행에 왜 가요? 여기 보면요, 환전 있죠. 환전하러 가요. 이게 맞겠죠. 왜냐면요, 환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뭐뭐으러 가다라는 게 가장 알맞습니다. 자, 아름다운 옛 무엇인 덕수궁이 야간 개장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서울에는 궁이 5개가 있습니다. 경복궁, 경희궁, 창경궁, 창덕궁, 그리고 덕수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궁을요, 궁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 학교에 어떻게 써요? 늦게 갔어요. 또는 늦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늦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을 지각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 학교에 지각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비슷한 것을 찾아봅시다. 이번 시험이 어려워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쉽지 않겠어요. 밑줄 친 부분이니까 쉽다와 비슷한 말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험이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자, 만만하다라는 말은요, 쉽다와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요리사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평범한 재료, 그러니까 보통 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재료를 가지고 최고급 음식을 만들어내는 뛰어난 능력, 비슷한 말은 뭡니까? 훌륭한 능력, 좋은 능력인데요. 여기에 탁월하다라고 쓰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네요. 그래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찾아봅시다. 여보세요? 거기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죠. 그래서요, 여기에 들어갈 말은 어떤 것을 체크하는, 그러니까 확인하는 질문, 물어보는 것이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래서 보통 여보세요? 한 다음에 확인을 할 때는 뭐뭐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수업 끝나고 같이 영화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미안해요. 약속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죠. 선생님, 그런데 여기 물음표가 있는데요. 그래서 봅시다는 아니고요. 같은 의미로 뭘 쓸 수 있냐면 볼까요? 이렇게 말해도 봅시다라는 의미가 돼요. 볼래요? 이렇게 말해도 봅시다, 보자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어떤 것을 프로포절,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같이 영화 볼래요? 이게 답이 되겠죠.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단다. 우리 손자 많이 컸구나. 여기는 누구를 부르는 걸까요? 자, 여기서 보면 손자라는 말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자, 이 사람은 손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요,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되겠죠. 보통 아빠 또는 아버지, 엄마 또는 어머니, 밑에는 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딸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들이, 딸이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고요. 아빠, 엄마가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는 할아버지가 있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아들, 딸, 아들의 아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손자 또는 손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여기는 할아버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며칠 전 등산하다가 다친 허리는 좀 어때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힘들 정도예요. 걷는 것이 또는 말하는 것이, 자는 것이 힘들 정도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걷다, 걷기도 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가 없어요. 이 도 대신에요, 조차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조차 힘들 정도예요. 또는 걷기도 힘들 정도예요. 다 괜찮습니다. 자, 이번엔 문법을 좀 알아봅시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지난주부터 기다렸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럴 때요, done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지난주부터 기다리던 택배가 도착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괜찮아요. 맞아요. 제가 설거지를 해요. 당신은 청소를 하세요. 그쪽은 청소를 하세요. 네,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때 서로 나눠서 할 때 쓰는 표현 뭐뭐을 테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일을 해요. 당신은 저 일을 하세요. 내가 이 일을 할 테니까 당신은 저 일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뭐뭐을 테니까를 써서 일을 나눠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맞는 표현이고요. 자, 게임을 하면 엄마한테 혼날까봐 공부할 뻔했어요. 자, 봅시다. 게임을 하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요. 걱정돼요. 그래서 공부할 뻔했어요가 아니라요, 어떻게 바꿔요? 공부하는 척 거짓 행동을 한 거죠.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아요. 게임해요. 하지만 공부해요 라고 거짓 행동, 그런 거짓 행동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공부할 건 했어요 라는 것은요, 공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의 공부했어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다음 주 시험을 봐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수지 씨랑 왜 싸웠어요? 어제 길에서 저를 보고도 못 봤어요. 이렇게 거짓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화가 났고 싸웠습니다. 그럴 때 못 본 척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싸웠어요. 이렇게 연결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문법 부분을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틀린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집에 가도 돼요? 가지 않아도 돼요? 다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 때 마음대로 하세요. 다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요, 안 가요, 다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 때 든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가든지 말든지 또는 먹다 라고 하면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맞는 표현이고요. 그 배우는 연기도 잘해요, 노래도 잘해요. 이렇게 and 느낌인데요. 자, and 이 느낌은 뭐뭐고 뭐뭐을 뿐 아니라 또는 뭐뭐은 데다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뭐뭐길래 같은 경우에는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는 연기도 잘하기 때문에 노래도 잘해요? 이상하죠? 연기도 잘하니까 노래도 잘해요. 잘못된 표현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무슨 일이 있어요? 하지만 내일 회의에 꼭 참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다 나는 회의에 참석할 겁니다. 네, 맞는 표현이고요. 저는 주말에 시간만 나면 친구들하고 영화를 보곤 했어요. 뭐뭐곤 하다라는 표현은요, 자주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다. 여러 번을 했던 행동을 얘기할 때 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맞는 표현이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몇투 씨는 지난 토요일에 친구와 함께 뭐 했어요? 점심에는 서울 인사동에서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조금 매웠지만 아주 맛있었습니다. 밥을 먹은 후에는 북촌 한옥마을에 갔습니다. 한옥의 모습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서울에 있는 인사동이 나왔고요. 서울에 있는 북촌 한옥마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매튜 씨는 친구와 함께 서울에 간 거죠. 서울에서 비빔밥도 먹고요. 인사동에도 가고 북촌 한옥마을에도 갔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서 서울에 갔습니다 라는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이다.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온다. 오랜 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대기로 배출된 오염물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오랜 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에 건강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건강해져요? 아니면 건강하지 않아져요? 당연히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그런데요, 1번을 보면 폐 기능이 가능화된다. 이 폐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죠. 숨을 쉴 때 쓰는 기관인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더 강해집니까? 더 좋아집니까? 아니죠.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아니죠. 집 근처 공원이나 헬스장에서 운동하기에 적당하다?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밖에서 운동하는 거 안 좋습니다.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감기, 기관지염, 피부병, 눈병 등 각종 질병에, 각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노출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희엔 씨는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평일에는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가서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희엔 씨는 아직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힘듭니다. 하지만 즐겁습니다. 자, 희엔 씨는 중국 사람이었네요. 그래서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여긴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을 찾는 문제죠. 희엔 씨는 한국 생활에 익숙합니다. 맞습니까?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고요. 희엔 씨는 중국어 강사로 한국에 왔습니다. 중국어 강사로 왔습니까?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한국에 왔죠. 그래서 아니죠. 희엔 씨는 한국 생활이 힘들어요? 네, 맞아요. 힘듭니다. 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즐거워요? 맞습니까? 네, 즐겁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희엔 씨는 주말에 센터에서 중국어를 가르칩니다. 자, 중국어를 가르칩니다. 맞는데요? 그런데요. 학원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요. 주말에 가르칩니까? 아니요. 평일에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다고 볼 수 있죠. 역시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1,000만 명 이상이 제주도를 찾을 정도로 요즘 제주도는 국민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 열풍이 지속되면서, 자, 이거는 그냥 계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속되면서 제주도에서 생활하며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에세이 형식으로 쓴 글이나 화보 등도 큰 인기를 끌며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뿐 아니라 제주도로 이사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부동산 정보가 담긴 안내서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해지다, 여러 가지다 또는 많아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내용과 같은 것을 찾아봅시다. 제주도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다. 맞습니까? 여기서는요. 제주도에서 사진을 찍다라는 것보다는요.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관광객의 수가 점차 어때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감소는 아니죠. 제주도로 이사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부동산 안내서도 다양하다. 맞습니까? 네. 부동산 정보가 담긴 안내서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주도 관광 열풍으로 제주도 생활을 담은 소설이 인기가 있다? 소설이 인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소설은 인기 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가 인기 있어요? 에세이 형식으로 쓴 글이 인기가 있다라고 했죠. 소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중심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현대인의 생활은 많이 편리해졌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생활습관병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당뇨병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음식 습관으로 생기는 질병이다. 빵, 국수, 초콜릿 등에 포함된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고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근무하여 운동 부족 상태가 지속되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계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근무 중 틈틈이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하는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는 중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기를 찾아보면 과학기술이 발달해요. 그래서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달라졌어요.
그것 때문에 병이 생깁니다. 자, 다시 한번요.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생활습관도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뀌었고 그래서 병이 생겼는데 대표적인 병이 뭐예요? 당뇨병. 그래서 당뇨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해결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습관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 등의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39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38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39번부터는요. 한국 문화,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같이 풀어봅시다. 자, 괄호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한국의 경주에 가보셨어요? 그럼요. 경주에 있는 무엇도 가보았죠. 자, 경주를 좀 살펴볼까요? 경주에는 불국사가 가장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석굴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첨성대라든가 많은 능원, 대능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는 불국사가 적당하겠죠. 자, 한라산은 제주도에 있고요. 경복궁은 서울에 있죠. 그리고 한옥마을은 서울 북촌 한옥마을이 있고요. 전주에도 한옥마을이 유명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을 만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게 되죠. 한국의 대중교통 이용으로 맞지 않는 것, 틀린 것을 얘기해 봅시다. 도시 안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요. 네, 맞죠?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부산에 가요. 지하철은요, 부산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서울이 있고 여기에는 부산이 있는데 여기에도 지하철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하철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도 지하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하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있고 부산 지하철이 있고 연결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고요.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는 시외버스로 가요. 맞고요. 시내버스, 지하철은 교통카드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어요. 네, 교통카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사한 후에 친구나 주변 지인들, 이 지인이라는 것은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알다, 사람 이렇게 되겠죠. 집으로 초대하는 것, 이사한 다음에 초대하는 것, 이거를요, 하우스 워밍 파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집들이, 한국어로는 집들이라고 부르죠. 자, 대한민국의 상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단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태극기가 대한민국의 국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한글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꽃은 뭐가 있습니까? 무궁화가 있죠.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끝나지 않는다. 하나만 더 보면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노래는 뭐가 있습니까? 애국가.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한국을 상징하는 한글 태극기 무궁화가 나오고요. 지도는 아닌 것이 되겠죠. 한국의 식사 예절로 맞지 않는 것,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그릇을 손에 들고 먹어요? 아니요. 손에 들고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먹어요? 식탁 위에 놓고 먹어요. 국그릇도 밥그릇도 식탁 위에 놓고 먹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죠. 식사할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해요. 맞고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고 식사를 해요. 네, 어른이 먼저, 그리고 아이들은 나중에. 맞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한국의 쇼핑 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맞지 않는 것을 찾아봅시다. 편의점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24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게 편의점이고요.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주차장이 넓다? 이거 전통시장은 주차 때문에 좀 불편하죠. 대형마트는 주차장이 넓어서 편리합니다. 이거 아니고요.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흥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저씨 깎아주세요. 사장님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흥정이라고 얘기하죠. 맞고요. 전통시장에서는 할 수 있고 대형마트, 백화점에서는 흥정할 수 없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다양한 물건을 판매한다. 다양한 여러 가지라는 뜻으로 맞고요.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틀린 것을 살펴봅시다. 대표적인 사교육 유형으로 학원, 과외 등이 있다. 네, 사교육으로 학원, 과외가 있죠. 그러니까 공교육이 있고요. 학교예요. 사교육이 있는데 사교육은 학원, 과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었다. 맞고요. 한국 학생들의 대학교 진학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다? 아니요. 높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죠. 한국 학부모들은 자녀의 사교육비로 매달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 자, 이 사교육비 문제가 대한민국의 큰 문제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관식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 여기 직접 써야 되는 문제예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주관식 문제는 방금 얘기한 대로 직접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좀 레벨이 낮은 편이에요. 좀 쉽게 나오는 편이니까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의 큰 명절인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추석 대신 쓸 수 있는 말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뭐뭐라고도 부른다. 이날에는 핵과일과 핵곡식을 준비해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묘를 찾아가 성묘를 한다 라고 얘기했죠. 자, 한국의 명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설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석이 있습니다. 이 추석은요, 한가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가위라는 추석의 다른 말을 여기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위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꼭 알아두세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매월 은행에 맡기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 은행에 맡긴다라는 것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는요, 저축 또는 적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해진 금액을 매월 맡기는 것, 이것을요,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간다라는 의미로 정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정기적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이율은 그러니까 이자의 퍼센티지, 이것을 이율이라고 하는데요. 이율은 은행마다 다르며 가입기간이나 금액에 따라 이자도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1회 모의고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강의 모의고사 2회를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